어떤 종합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법적 쟁점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들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빠르게 현장을 떠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일단 좀 정리해 보고 다음으로 얘기해 볼까요? 네, 의료 대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빅5 병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서울에 있는 이 대형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 대규모로 이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분수령이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미 이탈이 시작되었고 이제 의료 경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이 전공의 비중이 우리 의료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점이 참 우려스러운 지점인데요. 빅5에서 지금 현재 수련을 하고 있는 전공의가요. 전체 전공의의 20% 이상에 해당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명수만 약 2,745명 정도 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대다수 그리고 특히 이 대학병원에서 이 전공의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 업무가 당직을 서는 것부터 어떤 수술 준비, 환자 관리까지 굉장히 폭넓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파업이 의료 경백으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과거에도 이 의료계가 집단으로 휴진을 하거나 단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이를테면 지난 2020년도에도 전공의들이 이제 집단 반발해서 당시에는 공공의대 설립, 그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섰었는데 그때는 결과가 어땠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그 당시에도요,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서 공공의 의료에 어떤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업무를 다시 당장 복귀하라, 업무 개시 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불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10명 정도에 대해서 실제로 처분까지 이루어졌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19라는 대규모 팬데믹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갈등이 일단은 봉합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예. 지난번처럼 좀 쉽사리 해결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당국과 이 수사 당국 어떻게 대응할지 이 의협 지도부와 그리고 개별적인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좀 따로따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엄정 대응을 거듭 경고하고 있는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해서 의사 면허 정지 행정 처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여러모로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지금 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이런 집단 행동을 교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단체로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어떤 집단 행동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중지할 것을 교사하지 말아라. 예. 이런 명령을 내려둔 상태였는데 지금 이 부분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집행부 2명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자격 정지할 수도 있다는 사전 통지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통지서로서 이렇게 계속 이 교사를 금지하고 있는 이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은 의사 면허 자격 정지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서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청취하려는, 의견을 들어보려는 그런 절차를 개시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걸 발송했다고 해서 지금 바로 뭐 자격 정지가 이루어진다거나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행정 처분의 절차를 개시했다, 그런 시작했다는 의미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 행정 조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강한 경고성이다 그렇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부가 의사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강행하면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여기에 불응하면은 최종적으로 면허 박탈까지도 고려한다 이런 입장인데. 자, 이 의료법상에 이게 좀 적시가 돼 있는 거죠. 법적 근거가 지금 어떻게 좀 정형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료법 59조에 이 해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인이 결과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어떤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업무를 다시 개시하라.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예. 처벌 규정 또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내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이요. 사실상 어떤 위헌 논란이 있을 만큼 좀 이례적인 규정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근로는
강제받을 수 없는 그런 헌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료 공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는데요. 이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상황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인지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이 의료진들의 집단적인 어떤 거부 행태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에 지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예.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은 의료인들의 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예. 사실상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이 제대로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 수리가 되게 된다면은 사실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료 행위의 이 공공성을 중요시해서 뭐 이런 조항이 생긴 건데 의협에서도 이제 법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도 로펌에 접촉해서 좀 대응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건지 자, 이 부분은 이 현장에서 이 집단 행동으로 인한 뭐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이런 것도 뭐 종합적으로 고려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겠지만요. 예. 사실 이번 사태의 경우 정말 안타까운 지점은요. 그래서 지금 정부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사람들은 빅5 병원, 특히 소위 그 대학병원이라고 불리죠. 예. 대형 병원에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수련을 하고 있는 그런 의사들이 지금 선봉에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진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방 병원들이 소멸하고 특히 수술을 할 수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한정되는 그런 수술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인데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전공의들은 이런 생명의 최전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 정원의 증가가 바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생명의 최전방에서는 의사들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진짜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정말 열심히 몸바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뭐 함께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서로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은 지금 생명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이 참 안타깝다고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결국 이 업무 개시 명령이 실제로 내려질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진료를 유지하라. 예. 지금 상태로 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태거든요. 그 차이점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요. 이 의료법 5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의료 공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이 1항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집단행동청에 지금 이 상태로 진료를 유지하라 이런 네. 명령이 발동이 된 거고요. 예. 이 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업무에 복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그 59조 2항에 따라서 내려지게 되는데 예. 이 59조 2항까지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까지 가게 되면 처벌 규정까지 마련이 그렇군요.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료 유지 명령이라는 것은 업무 개시 명령에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렇죠. 예. 이전에 이미 업무 개시 명령 전에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경찰청장이 이번 그 집단 행동의 가담자에 대해서 이제 체포 수사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가시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자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출석 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예.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은 뭐 일주일 정도 시간을 거쳐서 이제 출석을 하게 되고 이후에 뭐 조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출석에 여러 차례 불응하게 되면은 체포 영장 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는 사실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되는 절차이지 예. 한 번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해서 바로 체포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겠죠. 예. 네.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으로 일종의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서 바로바로 진행하겠다고 지금 경찰청장도 밝힌 바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논의의 소지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예. 물론 지금 같은 상황이 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어떤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회 출석에 불응했다거나 내지는 뭐 출석에 대한 그 통보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음에도 바로 체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그 종합병원 전공의들의 이 업무 개시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집단 휴진 대신에 이제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전자 후자가 좀 성격이 다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직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일신상의 이유로도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내가 자유롭게 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라던가 아니면 해외로 이주를 해서 이런 이유로 사직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공의들도 개별적으로 사직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집단으로 휴업을 하는 그런 이 업무 개시 명령의 발동 전제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 예. 일종의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또 배양병원에 대해서 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일단 유지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따라서는 사직이 충분히 가능한 사유, 그러니까 정말 사직을 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어쨌든 정확하게 법적으로도 사직을 하는 것과 집단적으로 휴업을 하는 부분은 달리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작업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정부가 각 병원이 이 집단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 이렇게 이 금지 지시를 했는데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제 의료법이라던가 이제 수련이 전공의들에 대해서 이 전공의의 수련 지침 같은 것을 활켜 보면은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 병원이나 수련 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어떤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어떤 수련 병원에 대해서 수련의의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 내지는 이들의 어떤 정보를 내가 취합해서 어떤 업무 개시 명령이나 지금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자료로 쓰겠다는 근거로 지금 삼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도 과연 이 조항들은 사실상 어떤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어떤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인데 네.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의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의 조항으로서 활용할 수 있느냐는 이 부분은 또 위헌적인 소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도 이제 2000년 때 이렇게 이 집단 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가 있었고 2014년도에도 집단 휴직 사태 각각 그 좀 다른 그 이슈였는데 2000년에는 의약 분업 그렇죠. 그 사태 그리고 2014년은 원격 의료 추진에 이제 반발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 의협 그 지도부 간부들에 대해서 이제 이 재판을 진행한 결과가 결국에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왜 그랬던 건가요? 이 2000년도 의약 분업 사태가 있었죠. 당시에도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왔었는데 예. 이 당시에는 의협 회장에게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이 되었고요.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하게 재판부에서 봤던 부분이요. 결국 사업자 각각, 그러니까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파업이라던가 이런 휴업에 참여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의협의 지도부에서 이렇게 휴진을 강제했다. 강제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판단들을 말살시키고 강제로 모두가 함께 여기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독려한 부분이 인정돼서 예. 이는 공정한 어떤 공정거래법도 위반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 이 당시에는 유죄가 판단이 됐고요. 2014년 원격 의료 당시에는요. 어떤 민주적인 절차로 의사들 내부에서도 투표가 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투표가 참여를 했고 실제로 어떤 휴진에 찬성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적,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 파업 때는 지도부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었지만 2014년도에는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대한의협이 이 발표를 하면서 이 집단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자, 그 부분을 유의해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투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고 이게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는지 이것이 2014년도 이 판례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의협의 어떤 지도부가 이걸 집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법적 쟁점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따져보니까 상당히 좀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좀 얽혀 있는데 일단은 그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게 이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일단 아까도 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송달 효력이 어떻게 성립되는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각자에게 문자라든가 우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병원의 수련부장을 통해서 뭐 통보하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번 사태 이 하나하나 단계마다 굉장히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 있고요. 예. 아직까지 판단받아 보지 않은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해석의 여지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송달도 대표적으로 그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떤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했느냐입니다. 예. 이 절차적 정당성의 획득 여부에서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법적으로는 송달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 발동한 그 명령이 그 당사자에게 도달하였는가가 네. 정말 중요한 쟁점인데요.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소장 같은 걸 전달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일단 최초에는 문서로서 우편으로 보내서 그걸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 주소가 잘못됐다거나 하면은 송달이 되지 않아서 송달 불능으로 다시 반송이 되고요. 그럼 다시 제대로 된 주소를 찾아서 다시 송달하는 그런 절차를 몇 번은 거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든지 모든 이 절차적인 이 과정에서 제대로 그 당사자들에게 도달이 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 행정 절차법상으로도 문서에 의해서 우편 전달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할 수 있겠지만 예. 뭐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뭐 긴급한 상황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말하는 뭐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하고 이제 문자로도 사실은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긴급한 상황이라던가 필요에 따라서 내지는 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문자로 보내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렇다면은 보내는 것까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만약 핸드폰을 꺼놓고 있는다거나 예. 아니면 그 문자는 보지 못했다고 한다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개별적으로 과연 이 명령들이 모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제대로 모두가 송달이 되었기 때문에 게시가 된 것,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또 법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본인이 휴대폰 며칠 동안 끄고 안 볼 거야 이래 버리면은 아무리 문자를 여러 번 보내도 그 법적으로 이 송달 효과가 성립이 안 되는 거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재판에서 다퉈진 바가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의 경우에 만약 정부 측에서는 문자로 보내두면은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 네. 발송만으로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과연 도달됐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 부분 이제 논쟁적 사안이다. 자,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전공이 연락처 이 확보를 해야 된다. 뭐 당연히 이 문자라든가 이렇게 연락을 하려면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아니냐 이래서 의사단체에서는 여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발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당국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도 사실 충분히 쟁점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고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모두 모으겠다 네. 한 상황과 동일하거든요. 그러고서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제대로 출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모두 다 출근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오늘 제대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근무한 척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연락처를 수집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네. 이것이 과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뭐 수련의에 대한 지시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조항도 마련이 되어 있고 예.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떤 업무 개시 명령이나 지도 명령들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만으로 예. 어떤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기업 내지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이 연락처들을 다 수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도 좀 논쟁적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 인터넷에 뭐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네. 하는데요. 전공의들 사이에서 사직 전에 병원 자료를 지우거나 수정하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종의 이제 행동 지침으로 보이는 글이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이건 정말 그 허용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경우가 그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이건 사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겠죠. 지금 현재 이 IP 추적 등을 통해서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수사에 따라서 누가 실제로 이런 문서를 작성했는지는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만약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떤 의료인으로서 사실이라고 한다면 해당 병원에 대한 업무 방해죄에 충분히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 업무 방해는 굉장히 중죄로도 다스려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실제로 의료 시스템이나 어떤 전반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민사 책임도 충분히 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그 누군가 이 자료를 삭제했건 안 했건 간에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런 글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요. 예. 기본적으로 이런 걸 많이 퍼뜨려 날름으로써 독려했다. 이런 네. 부분이 확인이 되고 예. 실질적으로 해당 병원에 있어서 어떤 업무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 정도가 입증이 된다면요. 예.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항도 업무 방해죄로도 다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엄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수술이 이제 미뤄지는 경우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중대한 어떤 의료상의 어떤 그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만약에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나선다면은 이 부분도 좀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의료 공백이 현실화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뭐 수술이 미뤄졌다, 수술이 연기된다고 한다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정부도 이제 의료 집단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예. 지금 뭐 이렇게 뭐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 뭐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한다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기사로서 확인이 됐었는데요. 예. 그렇다면 가해자가 누구인가? 네. 특정이 사실 쉽지 않고 특정이 불가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렇게 의료진들과 정부 간의 대립이 강대강으로서 극단으로 시작이 된 데까지의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 예. 이 책임도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